경청이 시작되는 7시면 이런 문자가 쏟아집니다. 경청 시작. 일요일이 끝나간다. 9시에 가까워지면 문자는 이렇게 바뀌죠. 어떡해, 이제 월요일이야. 제발 경청 다시 시작해주면 안 돼요? 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에는 끝이 있고 끝이 있어야 또 다른 시작이 있다. 저희와 일주일 잘 마무리하고 월요일을 시작해야 또 일주일 후 즐겁게 만날 수 있겠죠?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있는 지금을 즐겨보자고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더보이즈의 류 주연입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문을 열어준 곡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 듣고 왔습니다. 경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청 DJ 주디 뉴디입니다. 예. 효과음 넣으셨어요. 네. 아까 오프닝에서 이제 경청이 시작만 되면 벌써 일요일이 지나가는 거에 대한 뭔가 아쉬움을 많은 맞아요. 분들께서 맞아요. 남겨주셨어요. 네. 네. 저희는 항상 원래 옛날에는 그 개그 프로그램 보고 그랬었잖아요. 일요일이 맞아요. 끝날 때쯤. 네. 근데 그거 대신에 경청을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네. 뿌듯하기도 하고 저희도 일요일에 맞아요. 새로운 시작을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경청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좋습니다. 네. 네, 경청 친구들도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 문자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5167님께서 주디 뉴디 오늘도 반가워요. 6월의 첫 경청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맞네요. 벌써 6월이에요. 1년의 그러네요. 반이 지금 와우. 진행되고 있어요. 네.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아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네. 그리고 6961님께서 어느덧 세 번째 만남이네요. 주중 내내 한 주의 마무리 일요일만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조윤선님께서 전 월요일이 싫지만은 않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이런 수 자세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네, 그 직업상 요일에 그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는 네. 일요일이어도 월요일이어도 뭐 토요일이어도 상관없는 직업이라서 저희는 월요일이 뭐 나쁘지만은 않은데 또 출근하시거나 이제 학교에 가시거나 또 그러신 분들은 월요일이 조금 싫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은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0408님께서 주디, 뉴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킹덤 끝난 거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요 근래 사실 제일 저는 신나는 일이에요. 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쁘고요. 또 그쵸. 좋은 진짜- 또 결과로 네, 맞아요. 너무 많은 잘 마무리를 사랑을 했기 때문에 네, 받아가지고 그거에 또 감사드리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김민지님께서요. 뉴디 주디 베일 제스트 키키키키키 센스 쩌신다고 여기 아, 또 네. 이렇게 작가님들께서 많이 준비를 항상 해주세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 또 번씩. 서프라이즈로. 네, 이 자리를 빌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5958님께서 킹덤 끝났다고 제작진분들이 붙여주신 건가요? 경청 감동이에요. 유유. 맞아요. 저희 투표도 해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셨다고 맞습니다. 들어가지고 네. 감사했습니다. 그 투표 이벤트를 직접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근데 듣고- 투표 이벤트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 개인적인 친구들 톡방에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이모티콘 이벤트를 본인이 이제 직접 진행을 하시겠다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모티콘을 주신다고 하시고 이렇게 종이에 그려서 사진 맞아요. 찍어서 보내드렸다고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네. 또 이렇게 문자를 받는데요. 오늘 2시간 동안 얘기 많이 나눌 테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주디, 오늘 우리 뭘 해볼까요? 요즘 10대 친구들 SNS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대방과 톡을 하다 보면 그 메시지 하나에 밤새 고민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SNS와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또 SNS라는 게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한 SNS 속 심리를 알아보는 알고 싶톡. 보다 전문적이고 재미있게 SNS를 심리를 파헤치기 위해 든든한 지원군도 모셨는데요.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 선생님, 싱어송라이터 스텔라 장 두 분 함께합니다. 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정신과 전문의는 제가 꼭 한번 함께 해보고 싶다고 맞아요. 말씀을 네.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욜로 이런 노래 욜로 또 네. 통장 뭐였죠?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통장은 그 월급을 맞아요. 스치고
아 맞다. 아, 그거다. 월급은 통장에 스치고. 아 맞아요. 네. 네. 그 노래도 제가 자주 들었었는데 또 맞아요. 스텔라장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맞습니다. 왔습니다. 네, 알고 싶톡은 잠시 후 2부에서 만날 거고요. 그 전에 1부에서 준비한 코너들도 기대해 주세요. 네, 경청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스튜디오 모습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반디 앱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이용해 주세요. 경청, 유튜브, 팟빵, 팟캐스트, 파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경청 인스타그램 EBS FM 리슨 팔로우하시면 가장 빠른 소식 만날 수 있습니다. 방송 중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요. 리딩 라이프 스타일 북프렌즈 쇼핑몰에서 세계문학 북커버 파우치,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브랜드 무직타이거에서 뚱랑이 스티커팩, 성장의 의미와 시대 정신을 생각하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도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비스켓 게임즈에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퀘스천 카드, 깨끗하고 정돈된 삶을 위한 테이블웨어 분나에서 커피잔 세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스쿨뮤직에서 우쿨렐레, 당신의 취향을 담은 커피, 국내 1위 원두 쇼핑몰 브라운백 커피에서 홈카페 세트, 지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친환경 종이팩 후시워터를 드립니다. 경청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세상에 혼자인 것만 같을 때,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받는 연락 하나에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친구도 지금 외로워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 한마디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생각나서 연락했어. 보고 싶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코평, 생각나서 연락했어. 케빈아, 보고 싶다. 네, 경청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이번 주는 생각나서 연락했어. 보고 싶다네요. 근데 사실 먼저 연락할 때 뭐 해? 뭐 하고 있어? 이런 연락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생각나서 연락했어. 보고 싶다. 이거 되게 따뜻한 맞아요. 감동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사실 이렇게 정말 사소한 감동이 되게 사람을 크게 따뜻하게 느껴지죠. 만들어줘. 맞아요. 크게 네. 느껴져요.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시간에 내 생각을 해줬다는 게 되게 고맙기도 네. 하고 또 한 번 더 생각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캠페인으로 이제 제고평이랑 케빈에게 한번 맞습니다. 보고 싶다고 이렇게 전해봤는데요. 네. 네. 사실 저희들끼리도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맨날 보니까 생각나서 연락할 일이 별로 없죠. 아, 그러네. 그죠? 맨날 보긴 하네. 네, 맞아요. 또 지난주 한마디도 많은 분들이 실천해 주시고 경청 SNS에 후기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고라덕님께서요. 동생이 올해 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요새 과제다 시험이다 힘들어하는데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었더니 동생도 힘내서 공부 더 열심히 해볼게 하네요. 좋은 한마디 추천 감사합니다. 하트 하셨네요. 와, 아주 훈훈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은영님께서 여러모로 할 게 많아 힘든 저 자신에게 이번 주 한마디를 해주면서 힘을 보탰어요. 은영아 잘하고 있어. 맞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은영님.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한마디가 괜찮아 잘하고 있어였죠. 다음 1100님 거 읽어볼게요. 요즘 시험이랑 수행평가가 겹쳐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말해줬어요. 말한 저는 막상 부끄러웠는데 친구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경청 덕분에 평소에 잘 못하던 말도 해보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근데 사실 뭔가 상대방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해주면은 내 상황을 다 이해해주는 것 같고 맞아요. 나의 네.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 같고 되게 맞아요. 따뜻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용기도 생기고 더 맞아.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주 한마디 생각나서 연락했어 보고 싶다도 주변에 꼭 건네보시고요.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경청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다음은 듣고 싶은 곡을 대놓고 신청하는 코너죠. 대놓고 신청곡 이유 불문, 장르 불문, 지금 듣고 싶은 곡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세요. 이 곡 들으면서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제로바이원 러브송.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제로 바이 원 러브송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소개할 때 저희 경청 DJ 선배님들의 소중한 팀 투모로우바이 투게더를 소개를 네. 못했었는데 맞아요. 네,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의 제로바이원 러브송이었습니다. 네. 네.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활동 화이팅.
네, 대놓고 신청곡 어떤 곡들이 들어왔는지 저희가 문자 소개하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수현님께서 NCT 드림 마시오 요새 자주 듣고 있어요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9915님께서 조지아 스미스 블루 라이트 듣고 싶어요. 중국 어학연수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라 주디 뉴디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네요. 뭔가 이게 이유까지 네. 설명해 주시니까 이건 또 되게 들어보고 들어보고 싶네요. 싶은데요? 네. 이걸 후보로 넣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이걸 1번 후보로 넣어볼게요. 또 6128님께서 지금 너무 더워서 엔하이픈의 Fever 듣고 Fever, 싶다고 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5045님께서 어제 새벽에 찬바람 쐬면서 이 노래 들으니까 감성 돋고 너무 좋더라고요. 백예린의 스퀘어 듣고 싶어요. 저는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네. 이거를 페스티벌에서 부르셨던 영상이 있는데 저 그거 진짜 자주 보거든요. 그게 되게 보면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되게 시원해지는 느낌이고 맞아요. 아 나도 꼭 이런 음악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원해지는 음악이 또 있네요. 이지연님께서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신청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행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서 노래라도 아, 듣고 싶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 오늘 제주도에 푸른밤 갈 것처럼 입고 왔거든요. 오늘 또 그러네요. 시원한 이제 네. 여름이 돼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시원하게 입어봤는데 괜찮나요? 네. 지금 제주도에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3804님께서 아이유 블루밍 주디 띄어쓰기 없이 보낼게 사랑인 것 같아라고 또 해주셨네요. 이게 띄어쓰기 없이 보낼게 사랑인 것 같아라는 또 그 가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허예준님께서 조지 바라봐줘요 신청합니다. 오, 이 라고 노래 남겨주셨습니다. 학년이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 기억으로는 학년이가 옛날에 추천해준 기억이 있어요. 학년이 맞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굉장히 좀 이렇게 시원해지는 시원하고, 네. 느낌 그리고 막 상쾌한 느낌의 맞아요. 곡들을 신청해 신청을 주시네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5415님께서 호피폴라의 너의 바다 듣고 싶어요. 이제 주디가 말하자마자 또 바다가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전 사실 모르는 곡인데 이 곡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 후보에 넣어볼까요? 이 좋아요. 노래 되게 너의 바다라니까 듣고 싶어요. 좋아요. 이거를 후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수진님께서요.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 있잖아 학원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들었는데 주디 뉴디가 들어주면 좋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시진님께서 자가격리에 찌든 저를 구해줄 NCT 127의 Save 신청합니다. 자가격리하고 계신가 봐요. 근데 주디도 힘들죠. 해봤죠 네. 사실. 해봤죠. 어땠어요? 저는 그때 한참 바빠가지고 맞아요. 약간 네. 그래도 자가격리 안전하게 잘 하면서 잘 쉬었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 해맑은 미소로 오더라고요. 네. 되게 음성 판정을 받고 되게 안전 귀가를 했는데 저희 푹 쉬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네. 98사형님께서요. 하성운의 라이딩 신청해요. 가사랑 노래의 분위기가 요즘 날씨랑 딱이라 들으면 청량한 기분이 저를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박효빈님께서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오늘 저의 10대 마지막 생일이어서 마지막 10대로서의 생일을 떠나보내고 싶어요.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저 이 노래 듣고 사실 운 적도 있어요. 맞아요. 이 노래 되게 맞아요. 감동적이더라고요. 되게 슬프잖아요 가사도.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차연우님께서요. 오연준의 The Way I Am요 목소리가 너무 맑아서 시원하고 힐링돼요라고 하셨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노래를 네, 슬슬 이제 정해봐야죠. 정해봐야죠. 네. 저는 아까 너의 바다 왠지 들어보고 싶어요. 주디는 어떠세요? 아까 전에 저희가 첫 번째 후보가 뭐였죠? 첫 번째 후보가요. 첫 번째 후보가 뭐였냐면 그거였죠. 조자 스미스의 블루라이트. 네. 맞죠?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거 이거 후보를 두 개로 해볼까요? 그러면 네.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주디는? 근데 네. 요즘 또 날씨가 많이 더워졌으니까 네. 너의 바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너의 바다 듣고 갈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대놓고 신청곡은 너의 바다로 하시죠. 네. 좋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대놓고 신청곡입니다. 호피폴라의 너의 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곡 듣고 응답하라 경청스쿨로 돌아올게요.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둡지 경청스쿨 1학년 3반 조용!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인 거 알죠? 네, 반장 선거 날이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우리 반을 위해 열심히 뛰어줄 단 한 명의 친구를 뽑는 거니까 신중히 투표하도록 해요. 네.
그럼 후보 추천부터 받을까? 손 들고. 저요 쌤 저요 그래, 저 찬이요. 그래 적극적인 우리 찬이 누구 추천할 거니? 저 찬이 추찬이는 바로 저 자신을 추천합니다. 최찬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자괴가 넘치는 우리 찬이 아주 좋다. 그러면은 찬이가 기호 1번 하고 네. 다른 친구는 없니? 민식이, 영희, 철수? 아이고. 뭐야? 1학년 3반 집중! 여러분, 자고로 반장은 말입니다. 지덕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 주연아 그러니? 그래. 그래서 누구 추천하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이주연을 추천합니다. 빠른 두뇌, 훌륭한 인성, 흔들림 없는 지구력, 어느 하나 빠짐없는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래. 이반은 왜? 아무튼 주연이 기호 2번 당첨. 그럼 후보는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찬이랑 주연이 공약부터 들어볼까? 찬이부터. 네, 그럼 음악 주세요. 뮤직 큐. I'm the stealer. 야, 심장 가장 깊숙한 곳가. That's right.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러 온 기호 1번 심스틸러 최찬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개성시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저희 반 친구들이 교복을 조금 더 멋있게 입을 수 있도록 개성 만점 무료 패션 아이템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 여러분의 멋을 위해, 여러분의 산뜻한 학교 생활을 위해 기호 1번 추천이 뽑아주십시오. 찬이 잘했어. 패션 아이템 새로운 생각인데. 그럼 기호 2번 주연이 얘기도 들어볼까? 네, 저도 음악 주세요.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건 패션이 아닙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무엇보다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 기호 2번 이주연을 뽑아주신다면 우리 반 전용 자판기를 설치해서 시도 때도 없이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3반을 간식의 왕국으로 기호 2번 이주연 믿어주십시오. 노래가 믿어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주연이 공약도 신선해. 간식 자판기 좋아할 친구 많겠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판기를 어떻게 운영하죠? 거짓 고양이입니다 이거는. 그럼 패션 아이템은 말이 됩니까? 뭐? 거짓말은 채찬이 너가 하고 있는 거네요. 너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네. 이거 너. 지금 얘들아, 손만 커가지고 왜 지금 싸우니? 조그만 게 이거 터지게 싸우지 말고. 아우 진정해. 귀여우면 되냐? 자자자. 그럼 다른 친구들은 1번 최찬이, 2번 이주연 중에 누구의 공약이 좋은지 빨리 투표하도록 하세요. 그래, 나 귀여워서 다나. 얘들아, 그만! 너 손만 크면 너 잘생긴 다냐? 손 얘기는 왜? 할 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찬이 학생? 손 얘기 뭐요? 손 크면 다냐고요? 주디가 근데 손이 진짜 진짜 크거든요. 네. 저는 매번 놀라워요. 왜요? 작가님 그 연기 실력에 톤이 바뀌어요. 진짜 매번 그 메소드 연기와 그리고 이게 대본에 없는 애드립도 맞아요. 그냥 이렇게 서슴없이 하시는데 저만인가요? 두 분의 연기력도 정말 이게 3주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두 분 아닙니다. 평소에 이렇게 많이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저희는 진짜 1도 안 싸우는데 작가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무튼 연습 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다는 멘트를 좀 유치하지 않나. 정말 생생했습니다. 네, 1학년 네. 3반 같았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응답하라 경청스쿨 오늘은 1학년 3반의 반장 선거 날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정말 생생했다. 저는 사실 라디오 하면서 이 네. 시간이 제일 웃기고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오글거리는데 설레어요 뭔가. 뭔지 아시죠? 약간 내면에 있는 연기력을 좀 뽐내려고 하는 연기에 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잘해요. 저 사실 연기에 욕심이 없었는데 네. 이걸 하면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해보고 싶어요. 다음 주엔 네. 더 강력한 연기를 또 도입을 해야겠네요. 좋습니다. 경친들 반응도 좀 뜨거운 것 같은데요. 네, 네. 김느르님께서요. 찬이 째짜니 반장 잘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지금 한 표 왔는데 지금 어떻게 투표 생각하세요? 끝났어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만 또 쟁쟁했네요. 아니 저희 지난주에 투표도 코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열기 때문에 아직 지금 투표를 하는 거 맞습니다. 맞네요. 네. 네, 그리고 김나연님께서 주디 뉴디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크크크 짱짱. 또 이렇게 작가님이 앞장서서 해주시니까 저희가 잘 따라가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저희는 그냥 잘 따랐을 뿐. 그럼요. 네. 아유. 또 예슬님께서 헐 저 1번 뽑을래요. 패션 아이템 좋다. 1번 아무래도 왜 이렇게 투표? 제가 앞서고 있는데요. 주연 씨 또 지금 시무룩해. 근데 저여서도 1번 뽑았어요. 네. 왜요? 체념하지 말아요. 공약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 주연 학생 머리 긁지 마세요. 제 공약이 조금 약간 네, 다음 문자 빨리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알겠습니다. 문자 저- 읽어볼까요? 네.
다음 문자 네. 성은진님 거 읽어주세요. 네. 성은지님께서 3번 그 누구도 뽑을 수 없다. 이런 분들 필요합니다. 네. 반에 이런 분들도 필요해요. 맞아요. 또 한수민님께서요. 저는 간식이 좋아서 2번 뽑겠습니다. 아, 하시네요. 맞아요. 주연 학생 간식, 한 표. 네. 네. 그리고 4776님께서 점점 발전해가는 이 연기 뭐죠? 저는 그 학교로 전학 가겠습니다. 주디와 뉴디 둘 다 반장하는 걸로 하죠.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네. DJ도 2명인데 반장 2명 안 하라는 법 없죠. 아, 그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0629님께서요. 반장 선거에서 자신을 추천하는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라고 요즘 하시네요. 또 그렇군요. 맞아요. 근데 주연이가 또 전교 회장인가요? 부회장이었나요? 정회장 전교회장 언제? 출신이에요. 언제? 초등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정교회장을 했다고요? 그때 무슨 공약 내미셨길래? 그때 뭐 사실 뻔한 공약했어요. 어떤 건데요? 뭐였죠? 뭐 쓰레기가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뭐 약간 근데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야, 저는 그렇게 사회 생각합니다. 천지 있었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학급이었으면 진짜로 주연이가 반장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이런 리더십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왜요? 아까 뭐 연기 리더십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맞아요. 사실 저도 리더십 좀 있긴 한데 약간 뉴디는 약간 그 뭐라지 그 막 기록하는 서기 같은 거. 네, 그런 거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그냥 리더는 너가 하고 나는 글이나 써라 이런 거죠. 아니, 그런 뜻은 나는 아니에요. 반장을 할 테니 장난입니다. 너는 글을 써라. 네,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아, 네네. 근데 권 작가님 또 토크를 하고 오니까 네. 생각이 난 건데요. 요맘때가 반장 선거 시기인 건가요? 오늘 또 선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좀 어떤 분들은 반장 선거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네. 사실 지금은 반장 선거 기간은 아닙니다. 6월이잖아요. 그리고 반장 선거가 아니라 지금은 사실 따지고 보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또 육모도 지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장 선거 이야기를 오늘 경청스쿨에서 들려드렸던 이유는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청소년 특별회의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청소년 특별회의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까 꽁트에서 우리 찬희 학생하고 주연 학생이 반 친구들을 대표해서 친구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네. 네. 이 공약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은 어떤 학교의 반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스스로 내건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활동이 바로 청소년 특별회의라고 합니다. 올해는 이 공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500명의 청소년이 선발이 되었다고 하고요. 지난 5월에 이 출범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지난해 청소년 특별회의에서는 자립이라는 주제로 우리 학생들이 직접 33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해서요. 이 중에 32개가 실제로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됐다고 해요. 우와. 네, 직접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니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우리 청소년들 본인들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흔히 이 10대들은 이 정해진 정책만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어른들이 다 정치적인 것을 정해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할 것 같고 네. 그런 이제 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네. 거죠. 그렇지 않게 우리가 좀 만들 수 있다. 저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맞아요. 요즘에는 요 특별회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듣고 있는 경친들도 만약에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면 어떤 걸 좀 내고 싶은지 실시간으로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 반대로 지금 보내주시면 주디와 뉴디와 함께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이라면은 좀 어떤 정책을 낼 것 같으세요? 청소년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청소년의 약간 개성을 좀 약간 교복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예쁜 걸로. 없애자. 교복을 어? 없애자. 아, 사복으로. 진짜? 네, 사복으로. 그런 약간 의견들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뭔가 음. 좀 재밌는 학교 생활 할 수 있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주연이가 이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중학교 때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주제요? 청소년 시기에 저희가 교복을 입잖아요. 근데 이제 교복을 입고 나서 체육 시간에는 체육복을 입는데 체육복을 좀 그때 유행하던 체육 트레이닝복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못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론에 나가가지고 이거는 학생이어도 이런 트레이닝복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제에 제가 그렇게 맞섰는데 상대방에서 이제 학생은 학생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복이라는 그 정의를 누가 정했냐 그런 건 법에도 없는 거잖아요. 학생이 교복만 입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아 물론 이제 같은 이제 학교마다, 무리에서는 어. 당연히 있지만 이제 음. 트레이닝복을 너무 못 입게 하니까 제가 또 그렇게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아, 네. 이미 사실은 청소년 특별회의단의 그 구성원 같은 그렇네요. 그런 행동을 맞아요. 했었네요. 근데 되게 잘할 것 어. 같아요, 뉴가 또. 방금도 되게 말을 잘해서 그런가? 라고 설득이 좀 될 뻔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또 수업 시간 예외에 뭔가 이제 또 입을 수 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저는. 개성을 좀 우리 청소년들도 표현하고 그렇죠. 싶다는 거죠. 그렇죠, 다 그렇죠. 똑같이 뭐 이렇게 20명이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옷. 맞습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 주디도 패션 쪽에서 우리 네. 교복이 아닌 다른 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복을 입게 하고 싶다. 복장의 자유. 혹시 그거 말고 또 뭐 뉴디는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혹은 내밀고 싶은 저는 정책이 있을까요? 조금 본인에게 부족한 그 학습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좀 수학이 부족한다거나 국어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걸 조금 더 이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제공을 하는 공간 같은 네, 거. 너무 딥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교육 어떤 현장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도 조금 더 내가 맞아요, 공부를 맞아요. 더 네. 보충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게 네.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학원비가 되게 과외나 비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맞아요.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다닐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친구들도 맞아요.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역시 경청의 DJ 답네요. 두 분 정말 준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 자리에서 또 이 살아온 삶의 길이 또 경청을 위한 길이 아니었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면서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경청 친구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67님께서 저는 청소년들을 위해 경청을 4시간으로 연장하기 건의합니다. 우와. 네, 요거는 아. EBS 고객센터 홈페이지 가시면은 쓸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요거 좀 의견을 네. 좀 긍정적인 오. 말들하고 같이 좀 달아주세요. 예. 네. 되게 좋네요. 네. 그리고 최지훈님께서 저는 주디랑 반대예요. 교복 없으면 맨날 옷 뭐 입어야 하나 고민하느라 정말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근데 저는 교복이 있는 게 좋았어요. 그래요? 왜요? 저는 저희 학교 교복은 예뻤거든요. 맞아요. 주디 교복은 마음에 안 들었나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교복도 그냥 각자 개성을 표현하는 그 수단 중에 하나라 생각해요. 근데 맞아, 왜냐면 맞아. 또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완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 안에 후드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아무튼 자기 맞아요, 개성을 맞아요. 막 표현을 좋죠. 하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어떤 우리 어른들, 어떤 선생님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학생은 공부에 혹은 다른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복에 이렇게 좀 다른 신경을 좀 안 써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맞아요. 또 한편으로 우리 10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니면 개성을 표현할 곳이 잘 없잖아요. 맞아요. 매일 똑같이 수업을 듣고 뭐 점심시간, 쉬는 시간 다 똑같이 너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를 좀 표현할 만한 그런 구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또 1864님께서는요. 작은 바람이지만 아침잠 많은 전 등교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한번 등교 시간이 전체적으로 늦어졌었는데 그래요? 몇 네. 시대로 바뀌었었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 7시인가? 네, 아니 고등학교 때. 저 고등학교 그래요? 때. 네, 등교 시간이 전체적으로 늦춰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8시인가 9시 넘어서 막 등교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네. 행복하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근데 그게 또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어. 그게 학교 시간이 늦춰져요. 자동적으로. 맞아요.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죠? 어떤 게 낫죠? 아니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등교 시간이 빠른 게 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잠 때문에. 그래요? 아침잠이 네. 보통 많으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한가연님께서 생활기록부를 없애고 싶어요. 벌써부터 스펙을 채우는데 급급하는 게 숨막혀요. 그렇군요. 이거 이게 너무 진짜- 공감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특히 학생 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입시에 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많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굉장히 학교 생활, 학창 생활을 학창 시절을 되게 즐기면서 보낼 수 행복하게 보내야 있는데,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내가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된다, 좋은 기록을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무 얽매이는 게 마음이 아프구나. 네. 음,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또 이유송님께서요. 밤늦게 하교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귀가 안전법을 내고 싶어요. 안전하게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뭔가 정책으로 이렇게 내고 싶은 그런 부분이네요. 네. 정말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좀 늦게 귀가를 하다 보니까 공감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은주님께서 전 책상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책상 근데 책상이 좀 작긴 해요. 그쵸? 저는 네. 좀 작았던 것 같아요. 또 그렇지 사람에 않아요? 따라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체구가 작은 사람도 있지만 또 큰 사람도 있고 그 책상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또 김유빈님께서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답답한데 청소년들만을 위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문화시설. 이거는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각 지역마다 청소년들이 좀 갈 수 있는 문화시설이 있기는 있거든요. 뭐 네.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던가 뭐 그런 공간이 있긴 한데 그게 좀 한정적이고 뭐 사람들의 모든 취향을 또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경청이 이게 또 가상의 공간, 뭔가 이제 귀로 들으시는 거지만 네. 이게 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됐으면 문화 공간. 하는 아, 그런 좋습니다. 바람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1430님께서 공부 말고 더 다양한 걸 배우고 싶어요라고 저는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 돌아간다면 음악을 조금 더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학교 안에서 왜냐면 사실 이게 뭐라고 하죠? 국영수. 국영수만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장기들을 일찍 배워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예를 들면 뭐 크게 예체능과 관련된 과목들이 조금 더 좀 많이 발달을 해서 맞아요. 거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좀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보통 음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학교 밖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죠. 그래서 아카데미를 다녔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딱 진로를 결정하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그 야자 같은 거를 빼주시고 보충학습이나 야자를 빼주시고 이제 학교가 정시에 끝나면은 아카데미를 가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이 좀 생각입니다. 정말 정책으로 그렇죠. 좀 반영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도현님께서 저 이번 달부터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로 활동하는데 여기서 의견 참고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경청짱 이거 되게 좋다. 김도현님. 진짜 오, 진짜가 그렇구나. 나타났네요. 진짜 진짜 지금 근데 진짜 등판. 나타나셨어. 등판하셨어요. 등판하셨네요. 네. 방금 문자 소개한 거 쫙 긁으셔서 네. 그러니까 좀 듣고 그러니까요. 다시 정책을 좀 좋은 것들 정말 반영될 수 있게 네. 해주시면 좋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뭐 청소년 특별회의단에 뽑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바로 청소년 참여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저희 얘기 들으시고 좀 관심이 간다 혹은 나도 좀 내고 싶은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네. 그런 점을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권 작가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도 선곡 준비해 주셨죠? 네, 저희 오늘 꽁트 이제 1학년 3반 반장 선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그럼요. 저희는 결론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1학년 3반 반장을 위해 뜨거운 노래 준비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 네, 좋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 들으면서 권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작가님,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청 친구들의 일주일을 일기로 만나는 시간이죠. 경청 일주일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도착했을지 궁금한데요. 한영님께서 보내주신 일기부터 만나볼게요.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날씨 흐림. 얼마 전 나의 버킷리스트였던 운전면허 따기에 도전했다. 생각보다 쉽게 필기시험에 통과하고 오늘은 처음 기능교육을 받는 날.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운전대를 잡으니 오들오들 떨리고 속이 울렁거렸다. 그래도 강사님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점점 마음이 편해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연습했다. 난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막상 도전해보면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다. 빨리 또 운전 연습하러 학원에 가고 싶다. 면허를 도전하고 계시는데 겁이 많은 사람인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사실 그런 저는 상황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떤 게 있었어요, 수현 씨? 뭐 예를 들어서 막 엄청 큰 무대를 서요. 아, 예를 들어서 저희 킹덤이라고 해요. 저는 엄청 긴장하고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서보면 그냥 그렇게 안 떨리는데 진짜? 약간 되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네, 약간 그런 상황이 많아서 근데 너무 미리 저희가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맞아. 했습니다. 이게 생각만으로 거기 겁에 닫혀버리는 거죠. 내 맞죠? 마인드가. 네, 그게 약간 가끔 되게 그냥 무작정 도전해볼 때가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더보이즈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것들을 되게 이제 멤버들이 있으니까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생각보다 쉬운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도전을 해보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김다연님이 보내주신 일기 만나보겠습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날씨 비가 내리다 곧 그침.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오늘은 정말 눈이 떠지지 않을 만큼 졸렸다. 그래도 겨우겨우 등교해 수업을 듣다가 자습 시간에 잠시 엎드려 잠을 청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다 방귀를 뀌고 말았다. 하지만 순간 너무 창피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잠들어 있는 척을 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 이불킥을 하게 된다. 이 흑역사를 누가 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너무 웃어버렸죠. 저 때문에 상처받으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근데 사실 지울 순 없어요. 네, 지울 순 없어서 왜 그렇게 그냥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냥 네. 그냥 날려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근데 또 네. 지나간 일은 돌이켜 보면 아무 일도 아닐 때가 많은데요. 지금은 이게 되게 커 보여도 네. 나중에 되면 이제 나중에 남들은 아무 분명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그럼요. 거예요. 나 네. 그랬어, 나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그냥 남들 기억 속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작아서 이 기억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저희의 따뜻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네, 재밌네요. 그러면 일주일기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 경청이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데요.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꼭 참고해 주세요. 일주일기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 일주일기 게시판에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일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경청 친구들 문자 좀 보고 갈까요? 어때요? 네, 좋습니다. 문자가 없다고 하네요. 문자가 없다고 하시네요. 아, 네. 그렇네요. 그러면 바로 갈까요? 네, 네. 그러면 음악 듣고 2부 알고 싶토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 선생님,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김서연님께서 이런 사연과 함께 신청하셨어요. 6월 모의평가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심란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고3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전국의 수험생에게 위로를 보내며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요. 강승윤의 아이야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경청. 내 짱남 상태 메시지 무슨 뜻일까?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톡을 보내는 거야? 설마 나 SNS 중독은 아니겠지? 궁금한 SNS 속 심리를 파헤치는 시간 알고 싶톡. SNS로 머리 아픈 10대들을 구해줄 두 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유쾌한 입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사 유튜버 오진승 선생님.
공감 가는 가사와 멜로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싱어송라이터, 천재 뮤지션 스텔라 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너무나 환영해요. 네.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카메라 보면서 경청 친구들에게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프렌즈라는 의학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한테는 두 분이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면 저희의 첫 번째 게스트시거든요. 그냥 불러주셔서 너무 첫 번째 감사합니다. 저희가 게스트입니다. 지금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 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분이 방송하시는 것도 저희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저희가 평소에 많이 듣고 많이 보던 분들이셔가지고 저희도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유튜브로 나오신 걸 보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아, 저요. 네. 감사합니다. 뭐 좀 너무 의학 지식하면 딱딱할 것 같아서 좀 네. 요즘은 의사보단 유튜버로서 삶으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영상 두 분이 함께 하신 영상을 봤었는데 네. 되게 그 심리 상담가시니까 되게 무거운 주제를 많이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되게 말을 너무 수다스럽게 잘하셔가지고 되게 유쾌하시다라고 네. 또 생각을 했었어요. 예, 네. 오늘도 유쾌하게 하고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일요일 저녁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더보이즈 경청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 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뭐 10대 시절이 지난 지 지금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아, 그때의 기억을 최대한 잘 더듬어가지고 아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의 조언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이 같이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신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몇 번 있었어요. 맞아요. 그 아, 진짜요? 뭐지 한번 비대면 공연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같이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채널에 로고송 만든 거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아직 그래서 그 로고송 아직도 쓰고 있고 오. 저랑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 이낙준 선생님이 또 스텔라장님이 옛날부터 계속 좋아했던 진짜요? 예 그래서 막 그때 뭐 CD도 비대면 갖고 오시고 CD도 갖고 그러셨더라고요. 사인도 우와. 받고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영광이고 예 뭐 코로나 빨리 끝나고 콘서트 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케미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네. 네. 지금 경청 친구들의 환영 메시지가 엄청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수원님께서요. 헐 닥터 프렌즈 너무 좋아해요라고 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윤희빈님께서 스텔라 장언니 사랑해. 나 5살이고 빌런 제일 좋아해. 저는 욜로 제일 고마워.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효은님께서요. 스텔라장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나긋나긋하시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지혜님께서 닥터 프렌즈 팬이에요. 오진승 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다윤님께서 첫 게스트가 너무 멋진 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긴장을 많이 하고 맞습니다. 왔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황보경님께서 스텔라 장님 컬러 부르신 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제 노래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경님. 저희도 사실 이 SNS에서 그게 색깔이 굉장히, 많이 네. 변하면서 팬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네. 노래 원곡자신 거 보고 맞아요. 저희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만들어서 제 영상이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네. 팝송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맞아, 저도요. 네. 맞아요. 네, 가사가 영어다 보니까 예, 예. 네, 그리고 4025님께서 정신과 의사쌤도 경청 라디오에 나온 거네요. 신기해요. 맞아요. 네. 오늘은 자. 유튜버로 네. 문자는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또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면은 뭔가 심각한 이야기만 나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이미지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시나요? 예, 좀 많이 듣습니다. 예,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뭐 정신과 의사 앞에서 말을 잘 못하겠다. 왜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꿰뚫어 볼 것 같다. 그리고 가끔은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사석에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근데 뭐 저희는 뭐 독심술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생각 없이 지내고 진료할 때 물론 어떤 마음이신지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뭐 평상시에는 그냥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평소에 그 정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치료? 치료까지는 아니고 이제 상담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은 좀
빨리빨리 변해가는 제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정신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그냥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냥 네. 건강검진 하듯이 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작가님께도 꼭 이렇게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게스트로 해주셨어요.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꼭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아, 예. 네.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텔라 장 씨는 생활 밀착형 가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계시잖아요. 주로 어떤 노래 가사에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나요? 일단 저한테 이 생활 밀착형 가사라는 타이틀을 준 곡은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곡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제 이거는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날 수 있는 연인의 빗대여서 자꾸 나를 떠나가기만 하는 약간 그런 곡인데 그거를 처음에 막 이제 생활 밀착형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좀 구체적인 월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닌 거는 최근 곡들 중에는 빌런의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20대 중후반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네. 저희도 이제 2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 이 노래는 꼭 20대 중반에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해서 그 월급을 그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 노래도 제일 좋아해요. 욜로랑.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람 마음을 보듬어주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오늘 알고 싶다게 모신 건데요. 거기다 두 분 모두 SNS도 열심히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어떤 게시물을 올리세요? 저는 좀 열심히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까지 올리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막 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일상, 뭐 나 오늘 밥 이런 거 먹었다, 약간 이런 거 올려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같은 거. 그래서 최근에는 좀 그래도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들 위주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조금 더 이제 제가 생각을 이제 길게 쓰는 거를 좀 지향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걸 가끔씩 쓰는 거를 또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약간 일기장처럼. 네 음. 진짜 TMI 일기장 그런 식으로 써서 올리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SNS를 하긴 하는데 이제 올리면 이거 욕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게시물? 예를 들어 뭐 너무 맛있는 거 좋은데 간 거는 잘 안 올리려고 하고 어디 사진을 찍을 때도 뭐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는데 이제 뭐 밥 먹을 때 마스크를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마스크가 사진 중에 좀 나와 있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뭐 좀 저도 SNS 이럴 때 그럼 한 몇 주는 또 안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경 쓸 바에는 SNS는 저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맞아요. 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몇 주 쉬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두 분의 게시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예. 그래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SNS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특히 10대들이 SNS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오진승 선생님은 진료실에서 10대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그런 걸 실감하실 때가 있나요? 저는 이제 어떻게 실감하냐면 이제 뭐 10대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왔다 가시면 그걸 SNS에 많이 올리시기도 하고 뭐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걸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대기실에서 오진 선생님 기다리는 중, 뭐 떨려 뭐 이런 것도 올리시고 찹 닥터 프렌즈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고 뭐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뭐 다음 주에 닥터 프렌즈 오진 선생님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보면서 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게 내가 잘 진료 못하면 또 안 좋은 소리들이 또 이렇게 돌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 것 부담감이 같아요. 커지시는구나.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참 10대 분들은 이런 것도 많이 올리구나. 예전에는 정신과 치료라고 하면 많이 숨기시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런 물론 익명의 어떤 커뮤니티라던가 SNS에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뭐 저도 SNS를 하지만 그래도 10대 분들은 이게 거의 일상 같은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확실히 네. 요즘 사람들의 그 뭐라 해야지
고정관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정신과에 맞아요. 대한. 예, 음. 예. 근데 또 스텔라장님께서는 노래를 만들 때 사람의 심리를 잘 녹이시는 것 같은데 혹시 평소에 SNS가 도움이 될 때도 있으셨나요?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뭐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도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전에 좀 유행하던 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이미 그래요?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약간 말이었어요. 유머 짤 네. 막 이런.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뭐 욜로도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전에 한창 이렇게 유행했을 붐이 때가 일었던 있었죠. 맞아요. 물론 약간 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서 한 번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막 소비해버리는 그 패턴을 지칭하는 걸로 좀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는 뭐 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보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유행을 타는 것들을 계속 막 놓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러는 건 아닌데 그런 거에서 아예 이제 관심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저도 좀 신기했던 게 뭔가 직업상 한 달에 한 번 월급이 들어오진 않으실 것 같은데 또 이런 노래를 쓰셨다는 게 저는 너무 그게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좋아서도 음악을 하지만 뭔가 사람들이 들어주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게 굉장히 네, 그리고 이게 제가 그 잠깐 일을 했었어요. 회사를 다녔던 적이 직장 생활을 있는데, 하셨어요? 네. 아, 그래서 인턴으로 일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아예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그 소속이 아니라 저 앨범이 수록된 앨범이 아니라 저 곡이 수록된 앨범이 통으로 약간 좀 직장인들 컨셉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네, 되게 그렇습니다. 재밌는 앨범일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사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살펴볼 건데요. 실시간 사연도 받겠습니다. 궁금한 SNS 심리 문자와 반디를 보내주시면 두 분과 함께 소개하고 상담해 드릴게요.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이용해 주세요. 스텔라장의 빌런 듣고 오겠습니다.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Oh. 스텔라장의 빌런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경청 친구들이 문자를 남겨줬는데 우나연님께서 빌런 짱 좋음. 이라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이수경님께서 뭐야 노래 좋네라고 또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고마워. 네, 그리고 5480님께서 네 분 어색하신 거 아니죠? 정신과 의사신가요? 정확히 보셨네요. 혹시 예. 평소에 저희 알고 계셨나요? 저 노래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저는 먼발치에서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사생활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사생활이 아니죠. 무슨 얘기? 작업실. 작업실을 앞에 조금 봤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저한테는 사실 되게 익숙하세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예, 예. 리뷰해 주시는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맞아요. 오늘 라디오에 나오신다는 거 듣고 그 닥터 프렌즈를 들어봤는데 이제까지 내가 본 영상이었구나라는 것도 맞아요.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SNS 고민 사연 살펴볼 건데요. 오늘 두 분이 합심해서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데 각자 어떤 포지션으로 임해주실 건가요? 뭐 저는 리액션 하지 않을까. 진짜. 예. 스텔라장님이 리액션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네, 오늘은 제가 한번 좀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경청 친구들의 사연 하나씩 만나볼게요. 첫 번째는 지디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카톡을 잘 안 보고 일십을 자주 해요. 유유. 지금 몇 년째 그러는데 도통 친구의 심리를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일십을 하니까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들도 일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의 일십이 너무 신경 쓰여서 잠이 다 안 와요. 제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소위 또 맞아요. 일십 안일십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예, 두 맞습니다. 분은 어떠세요? 카톡 하실 때 어떤 편이세요? 저는 칼답하는 편입니다. 진짜요? 예, 일십 싫어하고. 아, 예. 저는 되게 귀찮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한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칼답 할 때는 하거든요. 근데 아. 그게 뭔가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가려요. 바쁘실 땐 그래서- 또 그냥 안 보고. 네, 딱 폰을 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연락을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답을 하는데 이제 그 타이밍을 놓쳐서 뭐 한 10개가 넘는 뭐가 이제 뭐 광고 포함 메시지들이 이렇게 막 많이 왔는데 이게 밑으로 후루룩 내려가 버리면 영원히 확인을 놓쳐버리는 못 하게 거죠. 되는 네.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두 분이 반대 의견이라서 더 재밌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요. 이번에 가장 많이 도착한 사연이라고 해요. 예. 이것도 SNS 때문에 일어난 문제일까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사실 뭐 경청 친구분들은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휴대폰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시고 문자를 그렇구나. 그때는 맞아요. 내가 읽었어도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아, 있었습니다. 불과 그죠. 예, 10년, 15년 전에도 그렇죠. 예, 저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투지폰. 예, 투지폰 이럴 때. 그래서 SNS가 발달을 하고 이렇게 뭐 스마트폰 발달하면서 이런 문제도 생기는 맞아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1이 문제예요. 음. 그 1을 아. 만든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진짜. 네. 근데 결국에 그 일이 없어도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면은 그 안일십인 거죠. 그죠. 그것도 안익십인 안익십이라고 하죠. 네. 근데 안익십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읽고 씹어라. 차라리 읽고 씹어라. 맞아, 네. 맞아. 맞아요. 그 일이 안 없어지는 거 굉장히 불안해하고 언제 읽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심리죠? 선생님? 약간 어쨌든 강박적으로 조금 이걸 빨리 이 사람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언제 뭐 내일 뭐 일주일 뒤에 우리 이렇게 가기로 한 거 뭐 스텔라장까지 해서 3시 봐도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한다. 그러면 계속 그걸 좀 불안해하는데 그래도 확인을 하면 그래도 난 말했어. 뭐 이런 분들의 심리도 있을 것 같고. 그 저희 어머니가 특히나 좀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분들이 좀 많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셨는데 그걸 확인했다고까지 얘기를 안 해줘도 확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대답이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엄마 내일 뭐 점심에 오는 거지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뭐 굳이 답장을 하지 이거는 너무 않아도. 약간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질문이 아닌 그냥 정보 확인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 아 진짜요? 그냥 대답을 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약간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대답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안익십이건 일십이건 그냥 씹었다는 것 자체가 싫을 수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만약에 뭐 일십을 했건 안익십을 했건 그건 별로 마음이 다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친한 친구가 몇 년째 그런다면 이 친구의 성향일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맞아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단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도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이 친구는 좀 그런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친한 친구면은 사실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게 또 그 사람의 개성이니까. 그죠. 되게 그래서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쉽게 안 바뀌죠. 예,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그런 걸 읽씹을 해서 뭔가 얘가 날 싫어하나? 아마 이런 단계는 아니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작은 단서에서만 보지 말고 이 친구가 읽씹은 하지만 모임도 잘 나오고 전화도 잘 받아주고 뭐 직접 대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하하호 재밌게 잘 지낸다면 이 친구는 그냥 그런 메시지를 좀 귀찮게 뭐 보내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정 안 맞으면 같이 못 지내는 거죠. 정말.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네. 나는 진짜 일집하는 거 극혐이야 이러면 진짜 그러면 안 맞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네.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네, 예. 좋은 답변이 되길 바라면서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럽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입니다. 저는 현재 비서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비석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SNS 속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해요.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의 인스타를 보면 전부 다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저보다 잘나고 뛰어난 것 같아서 자꾸 자존감이 떨어져요. 처음엔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을 찾아 팔로우했는데 자꾸 제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비교하지 않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건 근데 사실 입시를 떠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죠.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게 SNS의 제일 안 좋은 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누구라도 SNS에는 내가 빛나는 모습만 남기고 싶지 나의 초라하고 어두운 면모를 굳이 기록으로 남겨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심리가 저는 별로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잘 나온 사진 그것도 보정해서 맞아. 그렇게 해서 맞아요. 올리는 걸 네. 보고서 나는 왜 얘만큼 다 되지 못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의 클라이막스와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교하는 거라고. 맞아요. 진짜. 근데 결국에 나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또 누군가는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성향인 사람들은 웬만하면 입시 끝날 때까지는 SNS를 끊으시라고 좀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이제 남의 하이라이트와 저의 비하인드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이게 음식을 맛있게 찍어도 맛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사진을 찍으니까 예쁜 표정을 지었던 걸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미국에서는 신조어가 얼굴책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얼굴책 음. 우울증이요? 예,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제가 어떤 패땡땡땡. 그래서 얼굴책. 페이스 SNS 이름 중 하나요. SNS 이름 중 하나인데. 네네네. 네. 그래서 얼굴책 우울증일 정도로 이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맞아요. 얼굴책에 그렇게 막 좋은 것들을 올리면 이제 집에서 보통 그거 보면 얘는 또 이렇게 좋은 데 갔구나, 얘는 파티 갔구나 이러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 맞아요. 같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질투를 하고 이런 건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질투라는 게 꼭 나쁘진 않아요. 그걸로 또 원동력이 되고 나도 저렇게 좀 멋있게 살아야지, 좀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좀 뉴디 말씀처럼 이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스텔라장님 말씀처럼 조금 멀어지고, 좀 차라리 이런 경우는 SNS를 지우고 좀 입시 끝나고 하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을 읽어봤는데 좀 어떠세요, 두 분? 너무 있을 만한 사연이고 저도 한 번쯤은 다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특히 10대 때 이런 고민들이 더 심해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이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물론 평생에 걸쳐서 이게 다듬어져 가겠지만 10대 때가 제일 급변하는 시기인 것 같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경험해보고 그렇죠. 뭐 적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갈팡질팡 많이 하고 이러는 시기여서 유난히 남들과 비교하는 게 더 좀 많아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죠. 맞아요.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된 지금은 좀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해도 별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사춘기 시절이 있으니까 맞아요.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시절이 더 그렇게 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반디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이 곡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딘의 인스타그램. 네, 딘의 인스타그램 듣고 왔습니다. 0764님께서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수업이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SNS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SNS는. 맞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5364님께서 저만 하는 고민이라 생각했는데 다들 SNS 때문에 겪는 문제들이 비슷하네요. 유유. 그래도 끊지 못하는 저 끝까지 경청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면서도 못 끊는 게 SNS 아닐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이와 미애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연은 스텔라 장씨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BG가 올라가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중1 여학생입니다. 요즘 SNS에서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과도 친구가 되고 있는데요. 점점 친구 관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그만 친구하자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어요. 혹시라도 사이가 깨지면 SNS에 저격글을 올릴까봐 무서워서요.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거 근데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친구를 사귀시는 분들이 요즘 많나 봐요. 많은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이제 뭐 실제로 만나는 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에 왜 두려움이 없는 걸까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네. 직접 대면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덜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그런 어차피 게 아닐까요? 실제로 안 만날 수도 있으니까 안 음. 만날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오히려 좀 연락 설마 요구로만. 위험하겠나 싶은 거 아닐까요? 예. 어. 이게 꼭 또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되게 익명이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라던가 가족한테는 좀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들을 그래도 얼굴 모르는 내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위로를 받는다, 뭐 공감을 받는다, 위안을 받는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뭐 음성 채팅도 있고 되게 랜덤 채팅, 뭐 되게 다양한 것들로 청소년분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친구들을 사귀는 것 같아서 뭐 게임으로 사귀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예. 저는 이게 뭐 저희 때는 일단 얼굴로 그냥 대면으로 친해지고 SNS로 더 친해지고 뭐 이런 분들이라면 맞아요. 요즘은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저격글을 올릴까봐 음. 무섭다라고 하셨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친구 관계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SNS 상에서 익명의 어떤 분들과 좀 문제가 서로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뭐 이런 분들이 협박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할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위험한 행동이 하신다면은 분명히 이런 부분은 보호자분들한테 좀 그렇죠. 부모님들한테 좀 음.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온라인 상에서 뭐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SNS 저격이라던가 어떤 톡방에서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 이게 그냥 기우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냥 혹시라도 내가 끊고 싶은데 뭐 잘 끊어지면 너무 좋은 거고 혹시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바로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리시면 요즘은 이런 것들을 또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가볍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른들 혹은 학교 상담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잘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은님 사연인데요. 이거는 오진승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NS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논란이 일었을 때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다 싶어서 무작정 욕하고 심지어 입에 담기도 힘든 인신공격까지 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심리를 가진 걸까요? 아이디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부계정이라 그런지 사진도 글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굴을 숨기고 왜 그런 욕을 다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최근에 SNS에서 너무 많이 봐서요. 이거는 제가 진짜 공감이 사실 많이 맞아요. 되는데 왜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이면서 SNS에서 욕을 다는 걸까요? 저는 사실 그 심리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얼굴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 사람한테 욕을 하는 게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리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직접 만났을 때 내가 심한 욕을 하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게 보이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반응이 보이니까 설사 논란이 있는 사람한테도 앞에서 그렇게 심한 욕을 하지 못할 텐데 내가 이거를 모니터를 두고 익명으로서 이걸 쓰고 뭐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내가 욕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무슨 물건을 욕하듯이 뭐 멀리 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절대 이 악플은 그 사람들이 보지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심리 기저에는 저희는 그 전치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 뭐 종로에서 뺨 받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그래서 뭔가 내 일상생활에 힘든 일들이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화를 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이렇게 들어요. 생각해요. 약간 자기 마음이 지옥이니까 맞아요. 이 지옥을 다른 사람한테 너도 지옥이어봐라. 약간 이런 심리가 좀 네,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논란을 이제 만약에 이제 그래도 내가 너 힘드니까 욕하는 거야 이게 사실 사람이 스스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너무 그럼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논란이 하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욕하는 건 이건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일이야.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뭐 지옥에나 가라, 죽어라, 뭐 가족욕도 하고 이래도 괜찮아. 걔가 잘못했으니까 이러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나는 되게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체면을 좀 거는 것 같아요. 너무 그거를 소름 돋아요.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맞아요. 진짜. 예. 근데 왜 그런 것들은 SNS에 자주 보일까요? 저는 그게 보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람의 심리도 우리 되게 무의식적으로는 뭐 좋은 모습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논란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 걸 보면 뭐 또 많은 분들은 거기에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 욕먹을 짓 했네 그래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뭐 저 사람은 뭐 돈은 많이 버니까 뭐 이 정도 욕먹는 것도 아. 괜찮지 않아? 뭐 이런 마음도 있을 것 진짜. 같고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 항상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런 거에 좀 고소해야 한다거나 혹은 악플을 달려고 한다거나 하면 내가 참 되게 미성숙하구나. 그리고 이런 걸로 누구한테 상처 줄 수 있구나. 이런 걸 끊임없이 좀 자아 성찰을 하고 혹시라도 악플을 달았다면 그런 행동들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래야 더 성숙하고 또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악플 달아서 사실 뭐 혼날까봐 뭐 처벌받을까봐 악플을 안 달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삶에 빠지면 누군가 이런 공격성이 실제로 내 친한 사람이나 뭐 가족들한테도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내 성격도 계속 꼬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한 번쯤은 좀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다음에 안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그럼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탁예린님께서요. 익명 뒤에서 이상한 자신감을 얻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전효은님께서 얼굴 보고 하지 못할 말은 인터넷에서 하지 않았으면 해요. 너무 좋은 것 말이죠, 같아요. 진짜로. 네. 예.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네. 볼까요? 다음 사연은 선우베리님의 사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SNS를 잘 하지 않아요. 아무리 친구들과 직접 만나 소통을 잘한다고 해도 SNS를 잘 하지 않는 게 친구들과의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소외감도 느끼고요. SNS 잘하는 법을 연습해야 할까요? 아니면 SNS 때문에 멀어지는 친구들을 버려야 할까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요. 네. 전 이거 약간 고민도 없이 이 안이 좋은 것 같다. 어. 결국 남을 사람은 맞아요. 남는다는 것이 음. 이제 저의 생각인데 그쵸. 저는 제 주변에 SNS를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리고 그 친구들과 저를 연결하는 매개가 SNS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SNS를 좀 더 많이 해서 약간 최신 유행 문물에 좀 더 아, 밝은 편이고 약간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뭐 피식대학 컨텐츠들이라든지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이제 해줘가면서 제가 이거는 이래서 재밌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재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굳이 SNS 잘하는 법을 연습까지 해야 할 그건 그죠. 아닌 것 그죠,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 그 멀어진다라는 생각은 본인의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왠지 맞아요. 왜냐하면 뭐 친구들 모였을 때 SNS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너 거기 어디야 예쁘더라 뭐 거기 맛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외감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뭐 전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안 본 친구들이 꽤 있어요. 친한 친구들은 보지만 근데 그 친구들 SNS를 보니까 막 자주 올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네. 하나도 그 친구들 소식이 안 궁금해요. 아, 애기랑 키즈 카페 갔구나. 이미 너무 잘 아니까. 예, 오늘은 아. 여기 호캉스 갔구나. 애기가 아파서 입원했구나. 이런 거 다 하는데 안 하는 친구들은 더 보고 싶어요. 아 맞아 맞아. 아, 얘 뭐 하고 살지? 어디서 일하지? 아, 되게 궁금하다. 결혼은 했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오히려 SNS 안 하면 맞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신비주의 같은 느낌도 좋은 들지 것 않을까?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선생님 전설의 말씀대로 포켓몬 그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좀 더 찾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얼굴책 우울증도 얘기했지만 SNS 뭐 좀 좋은 것 이런 거 자꾸 올리면 친구들도 뭐 처음엔 부러울지도 모르지만 너무 그러면 또 알게 모르게 질투의 마음이 또 그럴 생길 수도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안 하면 친구들한테도 그런 굳이 오해라던가 질투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네, 실시간 문자가 많이 오고 계신데요. 지신혜님께서 본인과 비슷하게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게 나중을 생각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 말 정말 좋은 말인 것 진짜. 같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채영님께서 저도 SNS 안 하는데 찐친들은 끝까지 남아줍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맞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좋은 인연들은 내 주위에 남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 사실- 떠나갈 네. 사람은 떠나가고 남을 맞아요. 사람은 남는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사연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0대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SNS를 사용하면 좋을지 한 분씩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조언을 할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나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선까지만 하는 게 약간 조금이라도 이게 나한테 고민을 주기 시작하면 이건 더 이상 나한테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아, 소셜 그렇죠. 네트워킹 서비스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어야 되는데 내가 서비스를 주고 있는 입장이 되지 맞아. 않게만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저희 정신과에는 관계 중독이란 말이 있는데 너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보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또 스트레스거든요. SNS를 아,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이용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SNS의 좋은 점은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지 않을 때 언제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좀 주도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 오늘 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야 되나? 그리고 제가 올렸는데 나도 그거에 맞게 올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뭐 지울 수도 있고 뭐 또 다시 하고 싶으면 다시 깔 수도 있고 내가 좀 SNS에 주도권을 좀 갖고 그 대기업 횡포에 이끌려가지 않았으면 주도권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한 것 중요할 같아요. 것 같습니다. 저 맞아요. 이런 네. 말 들었는데 SNS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SNS가 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네. 주도권을 갖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참 빠르죠. 예. 네, 이제 두 분과 인사를 나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두 분 오늘 네.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를 이렇게 첫 번째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이 이렇게 또 후딱 지나갔네요.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방송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도 뭐 자주자주 불러주시면 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실 건가요? 그럼요. 아 그러면 저희가 또 하는 동안에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선생님도 한 말씀. 이제 약간 전설의 시작에 저희가 좀 참여한 느낌이어서 아이고. 예, 약간 전설의 시작. 그래야 나 이거 그 경청 걔네들 했을 때 첫 번째 나갔었잖아 그 게스트로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딱 얘기하면 막 진짜 막 이러면서 사진 봐봐 진짜지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이라 앞으로 너무 기대되고 계속 저도 경청하면서 경청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보내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경청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또 정윤지님께서 오진승 선생님, 스텔라장님 덕분에 오늘 경청 공감되는 얘기도 많이 배워가는 것도 많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그리고 김혜련님께서 스텔라 장님께서 아까 리액션만 하실 것 같다고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마다 다 공감하고 위로 맞아요. 받아요. 아유. 네, 좋은 말씀, 말이 좋은 조언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정말로,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또 예영님께서요. 저 SNS랑 친구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닥프쌤 덕분에 위로받아가네요. 라고 아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영님. 네.
네, 그리고 8401님께서 1시간 반, 1시간 너무 짧아요. 또 와주세요. 약속. 또 최지연님께서요. 경청 오늘 역대급으로 공감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최고. 게스트님도 좋은 팁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08님께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찔림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거 되게 좋네요. 되게 좋은 네. 진짜. 네. 또 4606님께서요. 다음번에 이 코너 한 번 더 해주세요. SNS 고민 들어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엔 제 사연도 꼭 읽어주세요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김누르님께서 오늘 진짜 덕분에 소통과 SNS에 대한 고민들을 속 시원히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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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 10대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짧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 즐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맞아. 저도 즐겨. 들어보면 더 즐길 걸 이런 생각이 맞아요.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네. 지금 선생님. 저는 지금 있는 게 뭐 다 모든 게 아니다.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힘드실 때가 있고 또 그러면 또 좋을 때가 있을 거고 좋을 때가 있어도 또 힘들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말 청소년기는 감정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요동치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너무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 또 좋은 날이 올 일이 있다고 좀 그렇죠. 말씀드리고 그게 인생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10대 때를 돌아보니까 그 사춘기 때 내 생각에 갇히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 선생님,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이 곡 띄워드릴게요. 스텔라장의 아무도 모르는 엔딩. 네, 스텔라장의 아무도 모르는 엔딩이었습니다. 네, 2021년 6월 6일 더보이즈의 경청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오늘은 저희에게 첫 게스트를 모신 날이어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많이 했는데 많이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재밌게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친들이 많이 문자를 남겨줬는데 네. 장희진님께서 저도 생각이 참 많아지는 시간이었고 고민도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1224님께서 오늘은 정말 청소년 라디오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게스트분들과 우리 DJ들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공감할 수 있는 밤이었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박사연님께서 월요일이 오는 것보다 경청 끝나는 게 더 싫어요. 유유유유. 매주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 베일 제스트. 감사합니다. 4125님께서요. 3회차라서 그런지 주디 뉴디도 이제 여유로워 보여요. 점점 프로 DJ 같은 모습 보기 좋다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경청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은 다음 주에도 저녁 7시에 찾아옵니다. 어떤 시간이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세한 건 경청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끝으로 DJ 추천곡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뉴디가 고른 곡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곡은요. 저희가 지난 한 주 너무 커다란 사랑과 응원을 받아서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될지 또 많이 고민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백현의 너를 사랑하고 있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보이즈의 주연, 뉴였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매일이 일요일 같은 한 주 보내세요. 굿밤. 어떤 말로 표현해야 이 감정을 알까 어떻게 널 바라봐야 나의 마음을 알까 너와 같이 계절을 겪고 너와 거리를 걷고 아주 천천히 너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 네가 어디 있다 해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을게 난 네 뒤에서 너를 지켜줄게 I will be with you 너에게
게 함께하고 싶은데 천천히